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의 오토데스크 전문 엔지니어 이장학 부장입니다.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가이드는 없을까 고민이 있은 고객사 여러분들을 위한 1:1 맞춤 세미나인 21세기 소프트의 무엇이든 해결해보자. 벌써 세 번째 고민이네요.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시와 문화 부분의 다양한 사업을 선도하는 SC 전시문화의 고민인데요. SC 전시문화는 박물관, 전시, 홍보관 등 전시기획, 설계, 시공부터 영상기술 서비스, 3D 프린팅 및 포토 서비스까지 다양한 문화 산업의 전반에 활약하여 특별한 공간을 창조하는 종합전시 디자인 기업입니다.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시는 만큼 고퀄리티의 3D 작업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VR, XR 캐릭터 제작에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SC 전시문화에서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욱 사실적인 어셋 제작을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기존 데이터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보면은 텍스처도 되게 깔끔하잖아요. UV가 정리가 돼서 텍스처가 깔끔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그때 UV P라고 했으면 자동으로 UV P 이렇게 펴져요. 겹치지 않게. 네. 그러면 자동으로 핀 게 이 정도면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그거는?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펼 거면 섹션을 정해서 섹션별 심을 정해서 그렇게 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마야를 배우시면서 이제 UV 피는 법을 배우시면 그때는 섹션별로 피시면 UV 상태에서 여기가 어느 부위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바로 그때 알려드릴 때 전화상으로 UV 피는 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오토로 피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거는 클릭만 하면 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스캔 데이터 그때 주셨던 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워드박스 쓰는 법, 스캔 데이터를 워드박스에서 불러와서 정리하는 전반적인 기능들을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번만 들으시면 다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워드박스의 장점이 보시다시피 메뉴가 별로 없죠. 그리고 쓰는 브러쉬도 여기 보면 브러쉬가 뭐 많아 보이지만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가 스컬프트 브러쉬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브러쉬, 릴렉스 브러쉬, 그랩 브러쉬, 핀치 브러쉬. 그 다음에 쓰는 게 요거 나이프 브러쉬, 그 다음에 멀지. 요것만 있어요. 벌지라고 있는데 사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다른 브러쉬들은 크게 스컬핑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브러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러쉬만 있으면 되거든요. 외부 브러쉬 가져오는 경우는 없고요. 외부 브러쉬보다는 이제 그건 G브러쉬에서는 브러쉬 타입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가져오지만 기본적인 뭐 스탠다드 브러쉬에서 원리가 그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브러쉬 특성을 들어가 보면 여기 스탬프라고 있잖아요. 알파 이미지를 불러와서 다 이렇게 브러쉬 형태별로 조금씩 설정을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이 2차에 알파 브러쉬를 가져와도 똑같아요. 워드박스에서 그 브러쉬에 알파를 가져오면 G브러쉬에서 브러쉬로 설정되어 있는 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지금 그 모자의 색깔이 바뀌었네요. 네, 그때 그 색깔을 바꿨는데 자꾸 다른데 이런 부분에 점점이 찍혀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UV가 다 겹쳐 있더라고요. UV가 겹쳐 있으면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 겹쳐 있는 요 파트들이 여기에 있으면 그 말이 뭔 말이면 여기 지금 UV가 다 분리돼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겹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색은 UV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UV에 겹쳐 있으면 그 색이 공유가 돼요. 절대 겹쳐 있어요. UV는 겹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리메시에서 UV 다시 오토로 빨리 펴주고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여기 보면 오브젝트 리스트가 아니고 여기 레이어가 스컬프트 레이어가 있고 페인트 레이어, 워드박스는 레이어가 두 개거든요. 스컬프트 레이어는 말 그대로 3D 오브젝트 표면을 스컬핑 하는 데 쓰는 레이어. 그 다음에 페인트 레이어는 이제 이 3D 오브젝트에 색을 입힐 때 쓰는 레이어. 포토샵과 같은 레이어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베이스의 색깔을 이걸 또 다 휴 세츄레이션으로 다 바꿔놨었고
여기 보면 여기 그죠? 이걸로 이거 세츄레이션이고 보면 이렇게 컬러를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꿔놨었고 이거는 그 레이어를 카피해 와서 마스크만 씌운 거죠. 얘 모자만 그렇게 해서 지금 모자만 색깔이 바뀌게끔 얘의 색깔을 바꾸면 모자의 색깔만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때 마스크 씌울 때 이렇게 브러쉬로 마스크 씌우신 거잖아요. 네, 브러쉬로 마스크 씌웠습니다. 브러쉬로 작업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스캔 데이터를 불러오면 축이 달라져요. X축이랑 Y축의 축의 개념이 달라져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으면 작업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셀렉트 가서 트랜슬레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그리고 로테이트를 누르면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정면에 여기 지금 프론트라고 있죠. 이게 카메라 지금 이 카메라가 어디를 향해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프론트로 넣을게요. 그래서 3D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거는 요거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스케일 3D 오브젝트의 크기 조절 되겠죠. 이렇게 중심에 갖다 놓겠습니다. 로테이트해서 이렇게. 지브러시에 있는 그 똑같죠? 지브러시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피벗으로 오브젝트 움직일 수 있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만약에 여기 페인트 레이어에 색을 칠할 때는 여기 꼭 페인트 툴로 가야 됩니다. 이 페인트 툴. 그리고 전에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색이 없잖아요. 이거는 메쉬가 새로 생성돼서 색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색을 넣어줄 때는 여기 클론이라고 있거든요. 클론이 포토샵의 도장 툴이에요, 도장 툴. 그래서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인근한 여기 색이랑 여기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커서 바뀌시는 거 보이세요? 중간에 뭐가 생기죠. 여기서 컨트롤 하는데 콕 찍고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잠깐만요. 색이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찍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기존의 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도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쉬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의 색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쉬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론 툴 쓰시면 되고요. 이 이레이저, 페인트 이레이저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색을 얘는 지워줍니다. 이렇게. 아예 지워주는 거예요. 마스크하고 다 개념 다른 건 아시죠? 마스크는 다시 흰색으로 칠하면 원래 색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레이저는 지워버리면 아예 데이터 정보값이 그 색깔 값이 날아가면서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그 차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마스크랑 페인트 이레이저랑. 그리고 다른 브러쉬들은 다 똑같아요. 여기 보면 블러는 말 그대로 이 색을 블러 시키는 거고, 그 포토샵에 있는 브러쉬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치 같은 경우에는 색을 또 밝게 하고, 그죠? 번은 어둡게 하죠, 색을. 그다음에 컨트라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부분은 색에 대한 컨트라스트 올려줄 수 있고, 뭐 스펀지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G 브러쉬, 그러니까 저기 뭐야, 포토샵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포토샵을 쓰실 줄 다들 아시니까요. 포토샵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도 이런 브러쉬들은 거의 다 안 써봐. 저도 안 써서 이렇게 쓸 일이 없고, 이제 기본적인 페인트 브러쉬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색깔값 있잖아요. 이 색깔값 그대로 칠해주는 거예요. 녹색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텍스처링 작업할 때는 이 레이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텍스처를 작업할 때는 여기 보면 요거 누르셔도 되고, 항상 레이어를 생성하셔서 뭔가를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텍스처 작업할 때 항상 레이어를 생성하셔서 해주셔야 나중에 이 레이어에 대한 부분들만 따로 조절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뭐 오포시티도 조절이 가능하고. 포토샵하고 똑같네요. 네, 포토샵하고 똑같습니다. UV를 안 피고 색깔 바꾸고. 안 돼요. UV를 안 피면 안 돼. 3D에서는 텍스처링이 들어가려면 무조건 UV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UV 네. 피는 거는 자동, 그러니까 섹션을 나눠가지고 예쁘게 펴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도 그렇죠. 할 수 있는 장점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UV를 잘 펴. 그게 옛날 방식이거든요. 옛날 게임 제작할 때, 옛날에는 그림자도 다 그려놓고, 사실 캐릭터의 퀄리티가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텍스처에서 판가름이 났거든요. 얼마만큼 텍스처링을 잘하느냐에 따라 캐릭터가 이쁘냐 안 이쁘냐로 판가름됐지만, 지금은 PBR이라 그래서 물리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렌더링되는 쉐이더를 써버리니까 예전처럼 손으로 그리지 않거든요. 그림자를 일일이 그리고 뭐 스페큘러를 그리고 하지 않거든요. 그걸 다 그 오브젝트에 부여된 그런 그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반사값과 이런 것들을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작업할 때 예전만큼 그래서 UV 피는 거를, 예전에 UV만 막 엄청 오랫동안 피고 이랬거든요. UV를 잘 피워야 되니까. 지금은 저는 UV를 그렇게 피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경계만 잘 나누는. 어차피 작업은 페인팅 작업은 이렇게 3D 상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2D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 알아볼 수 있게끔 펴야 돼서 UV 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지금은 때에 따라서는 펴야 될 때가 있긴 있죠. 뭐 얼굴만 해상도를 좀 크게 해달라 뭐 이럴 때. 그것도 저는 안 피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VFX 쪽이나 최근 트렌드에서는 UV는 실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3D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왜곡이 없이 최대한 플랫하게 펴지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야지 왜곡이 안 생기고 정확한 색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예전처럼 그렇게 2D 상에서 알아보게 피는 건 지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힘들죠. 그래서 언폴드로 이렇게 최대한 쫙쫙 펴주는 게 좋아요. 그 예전에는 경계도 많이 신경을 썼잖아요. 경계 처리도 그렇게 치면 경계 처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3D 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계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는 거고. 어쨌든 UV를 피고 다시 또 G브러쉬에서 워터박스에서 갖고 와서 또 혼용해서 쓰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피규어 정도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혹시라도 뭐 더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구하는 바가 그렇죠. 면적이 작다, 더 넓혀달라 그렇죠. 했을 때는 그렇죠. 펴서 할 그렇죠. 수 그렇게 해서 그 면적만 더 켜야죠.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의 해상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여기 이 한 장이 뭐 4K더라도 실제 여기 사용되는 부분은 4K가 아니에요. 이 한 장이 4K인 거지. 여기 뭐 이 정도 쓰면 1K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페인트 쪽은 요거만 하시면 되고요. 이것만 알아도 유형에 써먹을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그 스캔 데이터 받을 때 텍스처들도 다
스캔을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활용할 수, 그게 고해상도로 뽑을 수 있다면서요. 텍스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보면 UV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장 크게 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멀티타일 UV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브젝트도 여러 장의 UV를 타일 형태의 UV로 쓰면 고해상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지금 이것도 해상도가 엄청 크거든요. 이런 고해상도 이미지를 여기 스텐실이라고 있어요. 여기 셋 스텐실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스텐실 정도 이렇게 들어와요. 지브러시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지브러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브러시에서 텍스처링해서 잘 안 쓴다고. 왜냐하면 폴리곤에 색이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폴리곤 카운트를 높여서 고해상도 텍스처링을 해도 거기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익스포트 하면 약간 블러가 들어가지 뭔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요.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지브러시에서 고해상도 텍스처링은 안 해요. 여기다 하고 여기서 스텐실 해놓고 빼면은 UV에다 고해상도 그대로 들어. 여기서는 그렇죠. 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의 그런 그 폴리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UV 해상도에 지금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가 그대로 들어가요, 픽셀이. 그렇기 때문에 고해상도 텍스처링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줄이고 늘리는 게 지금 이게 단축키, 이게 스텐실이 단축키가 있어요. 여기 보면 Q를 눌러보시면 여기 보면 옆에 스텐실에 대한 단축키가 뜨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무브 스텐실이 S가 단축 버튼이거든요. S 누르고 마우스의 중간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돼 있죠. R이라고 있어요. R. 로테이트 이것도 그냥 R 말 누르고 S 누르고 마우스의 요 왼쪽 버튼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S 누르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줌아웃. 움직이는 거는 중간 버튼, S를 누른 상태에서 로테이터는 왼쪽 버튼, 줌아웃은 오른쪽 버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여기 프로젝션이라고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얘가. 그리고 나서 브러쉬의 크기 버튼을 조절하는 거 단축키 B 버튼이에요. 그 아니면은 여기 사이즈 얘로 조절하든지 아니면 브러쉬로 조절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트렝스는 프로젝션 하실 때는 스트렝스가 항상 100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색깔도 흰색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그거 명심하시면 돼요. 그것만 지켜진 상태에서 텍스처링 하면 이런 식으로 고해상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건 뭐예요? Q요. 스텐실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는 Q예요. 그리고 지금 스텐실에 대한 프로퍼티가 아니라 브러쉬에 대한 프로퍼티거든요. 이거는 스텐실에 대한 프로퍼티를 보시려면 여기 스탬프 있고 스텐실 있죠. 여기 버튼에 스텐실에 가서 얘 오프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바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그러니까 단축키가 Q인데 아니면 요걸 온 누르시면 되거든요. 체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지빌리티라고 있어요. 투명도, 스텐실의 투명도, 그 다음에 스텐실의 강도. 근데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건드릴 일 없거든요. 거의 이제 투명도는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는. 그렇죠. 화면상에 보이기만.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하지. 안 보도. 그 강도를 조정하는 거고. 스트렝스는 여기 이제 프로젝션 되는 브러쉬의 스트렝스예요. 이거는 브러쉬 특성이에요.
브러쉬의 강도에 따라 만약에 브러쉬 강도가 50%면 내가 색이 50%밖에 안 들어가겠죠. 어떤 건지.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플립 버티칼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어요. 뒤집을 수도 있고 좌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좌우를 뒤집을 수도 있죠. 플립 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포토샵에서 브러쉬 같은 거 할 때 네. 바깥에 경계가 이제 칼같이 끊어져 있느냐, 이렇게 블러처럼 먹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칠하다 보면 네. 칼같이 끊어져 있으면 경계면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경계면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칠하는 부분 외적에 경계면이 생기죠. 그 경계하고 이렇게 만약 겹쳐 있으면 여기를 이제 부드럽게 이제 불러주는 그거는 이제 마스크로 여기를 살살살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게 조금 작업이 까다롭긴 한데 꼼꼼하면 좀 꼼꼼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그 지금 보시면 그 위에 눈썹 부분 경계가 생겼잖아. 그래서 레이어를 쓰라고 했던 게 보시면 제가 이 레이어로 지금 내가 그죠? 여기 지금 이 레이어로 지금 여기 색을 넣었잖아요. 여기 레이어에서 거의 마스크로 이렇게 살짝 지우는 거예요. 그쵸. 마스크로 일단은 첫째로는 경계를 사실 마스크를 부여해서 그때는 여기 페인트 브러쉬로 가서 브러쉬를 가서 여기 보면 살짝 이런 식으로 희석시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카시라고 그러잖아요. 보카시. 이런 식으로 블렌드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레이어에 어드저스트 컬러로 들어가요. 가서 얘 정보값들 있죠. 얘로 맞춰줘요. 톤을.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밸류에서 커브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게 여기만 먹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먹었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색에다가 그대로 올려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저 요령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다 그렇게 작업한 거거든요. 아직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경계들이 다 생기거든요. 그 경계들을 여기 새로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새로 레이어 하나 만들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레이어 해서 이 해서 사이즈는 이거는 이 텍스처에 들어갈 사이즈. 그 다음에 확장자는 뭘로 할 거냐. 그리고 디퓨저는 여기 색 들어가는 영역은 채널이 디퓨저 채널이거든요. 채널 지정 해주시면 되고 그냥 OK 누르시면 돼요. 그럼 레이어 간정도 올라갔죠. 여기서 프로젝션 클릭하고 Q 누르면은 숨겨져 있던 스텐실 다시 나왔죠. 이미 텍스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칠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고해상도니까 모공까지 다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경계를 블렌드 시켜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 마스크 하나 생성해서 페인트 브러쉬로 가서 저는 이거 지울 때는 조금 랜덤하게 지워주라고 이것 좀 쓰거든요. 이때 스탬프의 이미지를 여기 가서 좀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도 바꾸면은 노멀 브러쉬 이런 식으로 이거를 끄면 돼요. 끄면 이제 기존 노멀 브러쉬인가요? 노멀하게 꺼져요. 스텐실이 안 먹고 스탬프 이미지 없이 가는 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여기 색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블랙으로 올 블랙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도 조절이 되나요? 강조 조절 되죠.
여기 색, 그 다음에 요거 스트렝스로도 되고. 스트렝스로도 되고. 네, 마스크는 근데 색으로 다 관리하는 거니까. 지금 마스크 씌우는 거니까. 네, 지금 마스크를 씌우는 거니까. 뭔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의 색을 어저스트 컬러 가서 일단은 밸류 값을 잡아줘요. 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 최대한 색이 밝기가 비슷하게, 이게 밝기 차이거든요. 같은 이미지지만. 세츄레이션도 조금 잡아주고. 포토샵하고 기능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잡아주고 난 뒤에 한 번 더 이제 여기 마스크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러면 자연스럽게 되죠. 그럼 경계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텐실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여기도 다 스캔 데이터 받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리메시나 이런 거 거치면서 텍스트의 퀄리티가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여기 SCC 여기 가면 여기 텍스처 찍어 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클릭하면 여기 다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사람 얼굴 있죠? 그럼 얘를 스텐실로 서치하고 다시 해주면 해상도가 더 좋은 텍스처링으로 입혀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작업해 주시면 퀄리티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페인트 브러쉬는 이제, 페인트 브러쉬는 그게 다예요. 요거 프로젝션 활용해서 고해상도 이미지 다시 씌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로 마스크든 아니면 내가 특정 색 지정해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론 브러쉬로 인접해 있는 색 이용해서 카피해서 색 넣을 수 있고, 대신에 뭔가 이렇게 레이어를 입힐 때마다 포토샵처럼 레이어를 계속 생성해서 레이어별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 요 한 가지 요령. 페인트 머드박스에서 페인트 기능은 거기까지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culpt로 넘어갈게요. 스culpt가 중요한 건데, 스culpt는 똑같이 레이어를 생성해서 생성한 레이어별로 스culpting한 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거를 살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무스 이렇게 페인트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스무스, 이게 스culpt를 했지만 시프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스무스로 바뀌거든요.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매번 선택하기 귀찮잖아요. 스무스는 그래서 단축키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브러쉬를 선택하더라도 스무스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는 스무스 브러쉬 역할을 해요. 정리해 주시고, 여기 보면 그랩 브러쉬라고 있잖아요. 그랩이 G 브러쉬의 무브 브러쉬예요. 그리고 모든 브러쉬의 크기는 B로 컨트롤합니다. 이 사이즈가 브러쉬의 사이즈입니다. 네, B를 누른 상태에서 내리면은 브러쉬가 작아지고,
브러쉬를 올리면은 브러쉬가 커져요. 여기 보면 사이즈라고 있죠. 얘를 판축키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죠. 매그닛 스트렝스. G브러쉬에서는 G 인텐시티겠죠. 그거는 M이에요. M. M 누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강도가 내려가고 올리면은 강도가 올라가요. 근데 G브러쉬하고 다르게 얘는 스트렝스에 대한 게 되게 좀 센시티브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민감해요. 그래서 값을 되게 많이 낮춰야 돼요. 우리 보통 G브러쉬에서는 그 인텐시티 값을 뭐 저 같은 경우는 10몇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통 20을 넘어가진 않거든요. 무브 브러쉬야 이제 뭐 조금 100을 놔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지만 얘 그 머드박스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값에 대한 민감도가 있어가지고 이 값이 크면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무브 브러쉬는 너무 강도를 낮춰놨네요. 좀 올려야겠어요. 그래서 좀 올려야겠다. 이 정도. 네. 그래서 무브 브러쉬로 이렇게 당기듯이 쉐입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Shift 눌러서 메쉬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살짝 당기면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이게 G브러쉬도 그렇고 브러쉬 질 하는 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 무브 브러쉬를 좀 활용할 때 약간 탁탁탁 이렇게 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살짝 치면서 형태를 그냥 한 번에 자꾸 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치는 게 저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형태 잡는 데는 좀 쉽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쉬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주름이 높고 싶다. 그러면 스컬프트 브러쉬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은 근데 좀 작죠.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음각이 됩니다. 음각. G브러쉬에서 Alt죠. 여기 레이어 다시 하나 만들고 이제 스컬프트로 다시 가서 똑같이 이런 부분들도 Shift 눌러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주름이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디테일이 죽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주름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스컬프트 선택되어 있죠. 이거로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 있죠. 얘는 여기 브러쉬 보면 스테디 스트로크라고 있어요. 이게 G브러쉬의 레이지 마우스랑 같은 거거든요. 얘 꺼주면 그때부터는 그냥 바로 손으로 손 감각으로 이렇게 돼요. 손 떨림 보정 같은 거 없이. 그리고 강도가 좀 약한 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브러쉬가 조금만 강도가 세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식으로 메쉬를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릴렉스 브러쉬 이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메쉬를 켜볼게요. 메쉬가 보인 상태에서 지금 스무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면 주름이 다 뭉개지잖아요. 주름까지. 근데 릴렉스를 하게 되면 릴렉스도 살짝 뭉개지네. 원래 표면대로라면 이게 뭉개지면 안 되는데. 이게 표면의 굴곡은 살리면서 메쉬만 이렇게 일정 공격으로 이렇게 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메쉬가 너무 몰려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펴주는 기능인데,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다 펴주죠. 뭉쳐있지 않게. 이런 식으로. 스무스는 말 그대로 그런 거 없이 이제 면 위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 주요 쓰는 브러쉬 이제 알려드리고, 그랩 브러쉬라고 아까 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그건 G 브러쉬, 무브 브러쉬랑 같은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빠르게 메쉬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워드박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색 같은, 그러니까 집으로, 이게 머드박스에서 장점이 이제 그런 거겠죠. 이렇게 페인트 기능이 막강하니까 막 이런 부분들 또 색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페인트 가서 여기 클론 브러쉬 가서 여기 색이 요거였나? 요걸로 하면 돼. 그래서 왜 클론 해서 이렇게 색 칠해주면 되겠죠. 색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거꾸로 제가 하던 거하고 거꾸로 있네. 저희 위치가 어디가요? 지금 찍어준 데하고 도장 복사하는 그 위치가 반대로 되네. 저희 누른 뭐 키를 눌러서 그 지금요? 복사하는 위치하고 여기 지금 여기 복사했잖아요. 되잖아요 지금. 여기 도장 보시면은 도장 먹은 위치랑 내가 지금 페인트 칠하는 위치랑 다 나타나죠. 처음에 찍는 부위가 여기를 찍었잖아요. 적용할 부분 위치. 네, 여기가 그 다음에 찍는 부분이 가져올 색상. 그쵸. 처음 찍는 위치가 가져올 부분. 가져올 부분이요? 네. 제가 한번 거꾸로 됐는데?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신 거예요. 요 부분을 내가 찍으면 요 부분의 색상값을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딱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찍었던 부분의 표현이 다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나는 할 때 분명히 적용을 헷갈리셨나 봐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저기 하니까 그 색상 부위 걸 가져주는. 아니요. 이걸 항상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그 도장 투 마커 위치가 어딘지를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찍을 때 컨트롤 누르고 네. 컨트롤 누르고 찍으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찍고, 근데 컨트롤 띄고 지금 브러쉬질만 하고. 포토샵 도장처럼 똑같은. 네, 똑같아요. 포토샵 도장 투랑 똑같아요. 근데 한 번씩 내가 여기 하고 찍었는데 제대로 안 찍혔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현상 생겨요. 그리고 이제 스컬프트 툴에서 핀치라고 있거든요. 아, 내가 컨트롤을 계속 누르고 있었어. 아, 그런 컨트롤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니까 거꾸로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컨트롤 계속 누르고 계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띄면은 또 네, 그렇죠. 컨트롤 누르고 위치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는 컨트롤 띄고 그 다음에 이제 띄고. 네. 아,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른 데 위치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찍은 데 거를 거기다 적용을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정리하시고 핀치 브러쉬가 이게 또 핀치 브러쉬도 중요한데 핀치 브러쉬는 여기를 이렇게 해보면 네, 엣지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주거든요. 이게 모이는 게 버텍스들도 다 몰려요, 일로. 대신에 지금 강도가 약해요. 네, 강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칼같이 탁 저거 이런 식으로. 그죠? G브러쉬의 핀치랑 같죠? 그래서 한번 풀어주면 돼요. 이게 이제 스컬핑의 노하우인데, 뭐든 이런 뭐 핀치든 무브든 작업을 한번 하고 난 뒤에 풀어주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야지 메쉬가 깔끔하게 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풀 때는 살살살살 풀어야 돼요. 팍팍 풀어버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잡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걸로 작게 하고 강도 좀 더 낮추고. 지금 이렇게 그럼 쿼드로 작업되어 있는 면은 저렇게 이게 스무스하게 지금 다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다 문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지금 저 얼굴 같은 각 찍은 것처럼 게 이제 이렇게 네네. 문질러주면 스무스 되잖아요. 부드럽게 되죠? 네, 스무스를 전체적으로 줄 수는 있나요? 그냥 한 번에요? 안 문지르고? 이렇게 아니, 스무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고 스무스 도장으로 넓게 해서 그냥 네네. G브러쉬는 뭐, 디포메이션 가면 전반적으로 매기는 게 있는데 그 기능 잘 안 써요. 그러면은 디테일이 다 다른데 한 번에 다 그러면 다 뭉개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보면서 그 부위별로 다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스무스를 다 해줘야죠. 한 번씩은 다 문질러줘야지. 네. 그리고 이렇게 기 같은 거 있잖아요. 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서 이게 얇아지는데 그렇다고 얘를 그랩 브러쉬로 특정 부분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여기도 커져야 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브러쉬가 이거예요. 여기 뭐 벌지예요. 그래서 이 브러쉬는 꼭 써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게 얘는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부풀어요. 풍선처럼. 그러니까 기 같은 거 특히 기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다 이렇게 살이 붙는 것들 있죠. 살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 붙이는. G브러쉬에도 이 브러쉬가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 붙일 때 이 브러쉬를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그냥 여기 스커트 브러쉬로 하면 다 작업을 여러 번 해야겠죠. 여기도 자꾸 이렇게 또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G브러쉬 쓰시는 분들은 요거 기능 한 번씩만 쭉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쓰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거 먼저 배운 게 아니라 G브러쉬 쓰다가 머드박스도 한 번씩 쓰다 보니까 그냥 뭐 딱히 아무것도 안 보고 해도 그냥 되더라고요. 개념이 비슷하니까.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개념이 텍스처링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나이프 브러쉬가 아까 G브러쉬 댐 스탠다드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게 눈가에 이런 주름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서 M 눌러서 이렇게 강도를 좀 낮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름을 팠잖아요. 좀 더 원래라면 이거보다 밀도가 더 높아야겠죠. 겁이 나서 밀도를 못 높일 수가 없네.
얘는 텍스처링을 끄고 메쉬 형태로만 해서 스컬핑하는 방법은 없나요? 페인팅을 안 하면 되죠. 어? 페인팅을 안 하면 되죠. 페인팅? 네. 그 말씀 아니세요? 아니, 그러니까 스컬핑만 할 수 있지 않냐는. 스컬핑만 할 수 있는. 지브러시에서는 텍스처를 끈 상태에서 스컬핑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다 끄시면 돼요. 레이어 가서. 끄면 되는 거예요? 네, 레이어 가서 그걸 누르면 돼요. 여기 보면 주름이 들어가면 여기 볼지 브러쉬로 강도를 좀 낮출게요. 이것도 세네요. 강도 조절하기가 네. 지브러시보다도 많이 좋구나. 강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낮춰야 돼요.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름에도 이렇게 볼륨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지 브러쉬 용도가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퀄리티 작업할 때는. 그래서 한번 스무스도 이럴 때는 좀 맞춰야겠네요. 스무스 강도도 벌지 브러쉬가 무슨 뜻이지? 벌브 아니에요? 벌브를 벌지라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풍선처럼 만든다고? 이렇게 칼같이 잘라놓고 약간 둥그스름하게 뭐 엣집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다듬어주는 역할인가? 이렇게 부풀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풍선처럼. 다듬어주면 되죠. 그런 거야 해보면서 감각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름도 네. 이렇게 나이프 브러쉬랑 그다음에 이 벌지 브러쉬를 활용해서 이렇게 주름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그 한 가지 또 개념을 아셔야 될 게 그 여기 보면 페로프라고 있잖아요. 이 페로프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실 이 나이프 딱 클릭해 보면 나이프의 페로프는 단면이잖아요. 이게 브러쉬 요렇게 브러쉬의 단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되는데 요가 중심이고 이게 이제 브러쉬의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G 브러쉬로 따지면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G 브러쉬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개념을 어떻게 G 브러쉬를 다 아시니까. 팀장님은 지브러시 잘 못 써요. 아, 잘 못 쓰시는구나.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포칼 시프트예요. 포칼 시프트. 포칼 시프트에 따라서 브러쉬 여기 보면 포칼 시프트에 따라서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될 거냐. 저거 보이는 부분 있지 않나요?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보면 우리가 뭐 스탠다드 브러쉬로 지금 포칼 시프트 얘 같은 경우에는 포칼 시프트가 원이 두 개잖아요. 브러쉬에 이거 보면 안쪽에 있는 원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원이 있잖아요. 이 포칼 브러쉬 이걸 움직여 보면 그 원의 크기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먹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이거 레이즈 스텝을 낮춰야 돼. 뭐 프렌드 더 낮춰야 되나?
여기 레이지 스텝을 끌까?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개수가 적어도 희한하네. 근데 이게 단계가 왜 이렇게 생기지? 아무튼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줄여볼게요. 아, 얘 포칼 시프트도 멀리 그렇구나.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렇게 형성되는 게 지금 이렇게 형성되는 게 면적이 다르잖아요. 이게 포칼 시프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작아지면 요만큼만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포칼 시프트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는 것도 이렇게 파지겠죠. 포칼 시프트가 작으면 파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 포칼 시프트의 개념이 머드박스에서 이 페로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얘를 그래프를 이렇게 낮춰볼게요. 이렇게 좁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나이프 브러쉬처럼 이렇게 돼요. 파지는 것도 이렇게 파지겠죠. 그죠? 얘로 그쵸. 포커스부터보다 더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하면 내가 좀 더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개념을 그 대신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의외로 이거 개념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면 다른 기능하고 좀 짬뽕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해보면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죠. 모양대로 네, 요거 올라오는 대로 불룩하게 올라오죠. 절단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단. 절단.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절단면 형상이라고. 네. 이게 오히려 뭐 포칼 시프트 개념보다는 좀 복합적인 개념. 맞네. 똑같이. 그렇죠. 이거대로 그대로 올라오죠. 파지는 것도 그렇게 파지겠죠. 형상부터 정확하게 나오네. 그래서 요거 보시. 지브러시에도 저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포칼 시프트라니까요. 포칼 시프트 말고 있는 것 같아요. 포칼 시프트 말고요? 포칼 시프트 말고 그거를 활용하죠. 지브러시에서는 이제 얘를 활용하죠. 요거. 요 원 아예 그냥 얘를 포칼 시프트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칼 시프트 놔두고 그쵸. 요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댐 스탠다드가 해보면 딴 거 바뀌는 거 없어요. 여기 어디 갔어? 내가 여기 댐 스탠다드 요거 바뀌잖아요. 요거는 바뀌잖아요. 그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브러시에서는 얘를 많이 활용을 하죠. 알파를 활용해서 지브러시 용도를 많이 바꾸죠. 여기 보면은 다이나믹 빌드업 있죠. 클레이 빌드업. 얘도 보면은 보세요. 마스크 바뀌어 있죠. 알파가 바뀌어 있잖아요. 알파가 바뀌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계가 뚜렷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브러쉬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브러시든 머드박스든 사용하시는 데는 브러쉬 개념을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쉬들은 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해서 얘를 그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네. 만약에 있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좀 만들어줘야 될 때. 만들어줘야 될 때는 마야를 가져가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만들어도 되는데 숙련자가 아니면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새로 만들어서 이게 땡겨서 그레이비나 이런 걸로 막 땡겨서 스피어 같은 거를 가져와서 만약에 제가 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던 거에서 땡기는 게 아니라 없어진 거를 하나 좀 만들어서 붙여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 말하는 건데. 네네. 옆에 새로운 거 하나.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여기 보면 크레이시라고 있잖아요. 메시들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스피어 같은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 스피어 하나 만들면 아니면 유사한 형상을 밖에서 가져다가 그렇죠. 붙여서 조금 이렇게 반도를 좀 스무시 시켜서 뭐 붙이는 그런 거. 네네. 근데 보통 그 모델을 잘하는 거 그거 갖다가 불러드리면 아 그러니까 불러서 이제 뭐 어떻게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연스럽게. 어펜드 기능이 뭐예요? 어펜드. 여기서 어펜드 기능은 메시의 컴바인 메시예요. 컴바인이 합친다는 의미거든요. 원래 이게 없었는데 생겼어요. 어디있지? 왜 작나? 어디로 들어오면 이게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이 지브러시의 서브 툴의 개념이 이제 레이어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레이어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여기서는 아 이것도 서브 툴 개념인가? 오브젝트를 그냥 여기 오브젝트 리스트에 있죠. 아 얘는 불러면 그게 그냥 오브젝트 리스트에 있는 거고. 그 텍스처를 그대로 갖고 들어오네요. 텍스처 레벨. 잠깐만요. 이거 뭐가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커서 그러네. 이게 스케일이 스케일을 수치를 이게 스케일이 원래 이게 스캔 데이터 스케일이 너무 작게 들어갔네요. 스캔 데이터 스케일 자체가 작게 들어가가지고 만약 이렇게 메시를 하나 가져왔으면 갖고 돌 때마다 그 텍스처를 갖고 들어오네. 몇 시간. 지브러시를 닫아야겠다. 다 열어놓으니까 버벅이네요. 여기 디포메이션 기능이 없나요? 디포메이션 기능 없어요. 없어요. 네. 여기는 그냥 이걸로 스케일 줄이고 늘리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테셀레이션화 해서 만약에 여기 가면 그래프로시로 엄청 버벅대네. 얘 서브 디바이드를 좀 낮춰야겠어요. 페이지 다운이 서브 디바이드 낮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에 어떤 기능? 이게 선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오브젝트 리스트에 선택된 부분이 지금 얘가 8517 오브젝트고요. 얘가 새로 생성된 메시 오브젝트잖아요. 얘 셀렉션이 켜져 있나 보네.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게 안 먹네요. 예전에 먹네. 그렇지, 갑자기 안 먹어가지고 당황했네. 단계가 몇 개 안 되는데 중간값이 생긴 것처럼 해서 스무스로 보이는구나. 이거는 지금 1단계고요. 올리면 이제 단계가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1단계인데도 이렇게 원래 면이 각져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노말 스무스가 기본적으로 메시 보면 여기 디스플레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메시에 스무스 쉐이드라고 들어가 있어요. 얘를 끄면 각져 보여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메시 스무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다시 그래서 다시 메시 스무스 키면 부드러워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익스포트를 했을 때 네.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각져서 나오나요? 오비제. 그건 불러오는 프로그램에서 지브러시 같은 경우에 각져서 들어올 거고요. 스무스 원본이 노말이. 각져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아니 원본은 각져 있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될 때 그 약간 스무스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스무스 노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 오브젝트는 각져 있는 게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상에만 그런 거예요. 아까 좀 약간 반대 개념인 것 같은데. 아까 보여주실 때 네네. 그 커드 리메시 돼 있던 거가 네네. 이렇게 평평하게 울퉁불퉁 이렇게 막 돼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이 설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보여줄 때 부드럽게 보여지잖아요, 구가. 그렇죠. 이거를 OBJ 익스포트에서 익스포트를 하면 여기 면이 지금 개수가 지금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면 개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OBJ를 익스포트를 해서 만약에 네. 뭐 지브러시나 아니면 3D 뷰어에서 볼 때 이렇게 각져 보이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걱정 보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 선택한 얘 선택했잖아요. 얘를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한번 해볼게요. 익스포트 셀렉션이죠. 그래서 얘를 테스트라고. 지금 저장이 됐죠. 얘를 지브러시도 이거를 노말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게 있어요. 디바이드가 말고 잠깐. 그거 해놓고 쓰진 않는데 보통 헷갈려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써본 적이 없어서 좀 헷갈리네요. 그게 있나 없나?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D 누르면 그렇게 보여요. B요? D. D? 지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각져 들어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원래 것처럼. 메시 값의 데이터잖아요. 네, 이게 원래 이게 다 네. 어느 프로그램이든 가져가면 디폴트로 이렇게 보이죠. D요? 그 서브 디바이드를 넣는 건데요. 당연히 서브 디바이드를 하면 그렇게 보이죠. 이건 서브 디바이딩이 된 건데 D가 아닌가 보네. D가 아닌데요. 네, D가 아니에요. 한번 잘못 누르면 뭐 이렇게 보여요. 여기 막 자기 계속 뭐였지? 시프트인가? 아닐걸요.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이든 이렇게 롬OS의 폴리는 다 이렇게 각져 보여요. 이거를 모드에서는 저기 그러니까 모드박스에서는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거. 그렇죠. 모드박스에서는 여기 디스플레이 가면 스무스 쉐이드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게 똑같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요. 이게 켜져 있어서 이렇게 폴리곤 개수가 낮아도 얘가 부드러워 보이는 건 이게 표면만 그렇게 보이게끔 쉐이딩만 보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 프로그램 팀은 저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네,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끄고 킬 수가 있어요. 여기 메시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요거는 프린팅 내보냈다가 세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프리티 내볼 때 이렇게 보내면 안 되죠. 서브 디바이드를 다 먹여서 그 서브 디바이드 된 하이 폴리곤을 익스포트 하셔야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기 프린팅
스팅 내보내기 전 상태를 확인하려면 그거 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당연히 꺼야 돼요. 그리고 프린팅을 내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메쉬의 디비전이 높은 상태에서 보내셔야 돼요. 높여서. 예, 높여서 내보내셔야 돼요. 페이지 엄만 하면 된다고요? 보통 몇으로 내보내요? 5단계?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죠. 그거 보고 결정하셔야죠. 몇 단계까지 올라가죠? 아까 얘기했죠. 이게 메모리를 먹는 거라서요. 내가 메모리가 충분하다면 뭐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죠. 대신에 이제 그만큼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노트북이 이게 16기가거든요. 램이. 그래서 지금 아까 한 2단계, 3단계까지. 올려주는 상태로 여기 그쵸. 프린팅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디테일 그대로. 그거 껐어. 예, 이걸 껐을 때, 얘를 껐을 때 형태로, 그쵸. 이 상태로 되는 거죠. 눈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스무스로 원래 원본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나이프 브러쉬 있었잖아요. 나이프 브러쉬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서브 디바이드가 낮잖아요. 그래서 서브 디바이드를 조금 올려주고, 서브 디바이드가 올라가면 자,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려면 서브 디바이드를 더 올려야 되는데 제가 노트북이어서 지금 더 올라가지 않거든요. 예, 만약 여러분 이제 데스크탑으로 하시면 메모리가 충분하실 테니까 이렇게 나이프 브러쉬 활용하셔서 이렇게 터치감으로 표현해 주시면은 충분히 눈썹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공 불러온 거 합치는 거 참 보여주다가 하시는 아, 공 불러서 합치는 거요? 그거는 공을 일단 크리에이트 하면 여기 메시들을 다 생성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스피어. 네, 스피어를 불러와서 합쳐지진 않고요. 하나의 메쉬로만 통합이 돼요. 이렇게 메쉬로 스피어를 불러와서 근데 이게 엄청 클 거예요, 지금. 그죠? 스케일이. 이 스피어 잡고 얘를 줄여주는데 얘하고 얘를 이렇게 컴바인 해줄 수가 있어요. 메쉬로 가서 여기 컴바인 메쉬라고 있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나의 메쉬로 됩니다. 붙어만 있는 거 표면 특성은 각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의 오브젝트지만 이게 이제 서브 디바이드를 지금 버벅거려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불러와서 오브젝트 합치실 때는 여기 이제 분리할 때는 예, 분리한 거를 하나를 잡으시고 요거 세퍼레이트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온 신기능이에요. 이게 매드박스에. 컴바인은 합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세퍼레이트 셀렉션. 그래서 예, 셀렉션 할 때는 스플릿하고 머지 얘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브젝트 선택하면 얘만 선택되거든요. 아, 오브젝트가 페이스로 선택해야 돼, 페이스로. 하나의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는 하나로 선택이 되고 이렇게 페이스로 선택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메쉬 가서
어디 갔냐? 메시의 여기 세퍼레 셀렉션 하면 또 이 부분만 분리가 돼요. 그렇게 오브젝트를 합치고 분리하고 하시면 돼요. 다 분리됐죠? 얘는 폴리그룹이라는 형태의 어떤 그 기능은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건 지브러시의 개념이에요. 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여기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했기 이게 때문에. 머지가 이게 지금 돼 있는 한 머지만 돼 있지 이렇게 지금 이 붙어 있지는 붙어 있지는 않아요.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이 구만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페이스로는 이게 흉측지는 않잖아요. 페이스 작업하는 거. 그렇죠. 구를 딱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오토 그룹을 해놓으면 그룹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렉트를 얘만 할 수도 있고 얘만 할 수도 있는데 지브러시 얘도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태생이 달라 그래요. 얘는 오브젝트 리스트, 그러니까 오브젝트 불러오는 오브젝트마다 하나씩 다 등록이 돼요. 지브러시로 따지면 서브툴처럼. 아 이걸 켰다 껐다 하는 네, 껐다 껐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붙어버렸네. 합쳐진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합쳐져 버렸어. 네. 오토그룹의 기능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네. 그건 이제 지브러시에서 이제 그런 뭐 폴리곤 형태를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니 있어요. 이게 저기 뭐야? 이 끌어가지고 그 걔한테 갖다 주면은 걔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룹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컴바인은 하나의 객체 오브젝트가 되는 거랑 이게 이제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룹으로 잡았다가 그룹에서 얘하고 찍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폴리그룹이라고 지브러시는 다른 개념이 있어요. 폴리그룹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페이스만 선택할 수 있게끔 영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색으로. 색으로 네.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붙어도 그 레이어가 합쳐져도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브러시. 이제 뭐 프로그램마다의 뭐 태생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지브러시 있는 저는 지금 네. 어쨌든 이 머드박스의 장점의 어떤 그 페인팅 기능이나 텍스처를 프로젝션하거나 뭐 이런 것들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나는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얘도 쓰고 하면 같이 될것 쓰시면 같아요. 병행하시면 돼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이제 자기가 필요한 기능만 거의 쓰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어떤 그 확장성을 잘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원포인트 레슨 개념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학원이나 이런 데는 짜여진 그 순서대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교육도 많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오래돼서 잊었던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또 기억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3D가 필수인 세상이 더욱 성큼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3D 스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우리 회사도 오토데스크의 제품을 더 잘 쓰고 싶어 하신다면 21세기 소프트의 고객사 여러분은 언제든지 무엇이든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21세기 소프트가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SC 전시문화에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